네, 사이언스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화 앤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경태원 박사와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또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이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전자연구 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노트는 연구 수행의 시작부터 연구 개발 결과물의 보고나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과정과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연구노트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연구 개발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실수 또는 실패라고 생각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겪은 시행착오가 내일의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에게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연구 노트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사실 많은 양의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실 환경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험이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실험 중 발생하는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보다 연구자들에게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연구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노트 그 앞에 또 전자가 붙는 거군요. 그럼 이 전자연구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자연구노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합니다. 전자연구노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험실에서 종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개발되었고 2000년대에는 실험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전자연구노트를 개발하는 주요 기업들은 그 연구개발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해서 연구개발 결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종이를 줄여보다는 취지에서 연구노트가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이 전자연구노트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인지 좀 말해주시죠. 네, 연구노트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인증 기능, 두 번째로 연구 기록 입력일과 시간에 공인된 자동 기록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물의 위조나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듣기에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각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인증 기능은 연구개발 정보가 기록된 전자문서에 누가 작성했고 누가 점검했는지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록자나 점검자가 종이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전자적인 방식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의 형태를 보면은 전자문자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공인인증서 서명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네. 둘째로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에 공인된 자동 기록 기능인데요. 연구개발 정보가 기록된 전자문서가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인증받는 기능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른 것처럼 전자문서에도 고유한 키값이 있습니다. 이걸 해시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준 시각 정보를 결합해서 전자문서에 삽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시점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시점 인증. 이 시점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점 인증 영어로 표현하면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네. 전자문서의 고유한 키값과 표준 시각 정보가 결합된 전자적인 도장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도장이 전자문서에 찍히게 되면 전자문서가 언제 생성되었고 이 도장을 받은 이후에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시점 인정을 받은 후에 전자문서를 변경할 경우 변조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독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특허 출원 시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전자 연구 노트를 사용하게 되면 들어보니까 연구 개발 정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 연구개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연구노트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연구개발의 아이디어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언제 생겼는가 또는 실험을 언제 시작했는가, 실험이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실험 결과인지 또는 문헌에 의한 것인지, 타인의 조언에 의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구현 및 실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한 실험 결과든 실수한 실험 결과든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자를 통한 증명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연구노트에서는 점검자 서명이 기록물에 대한 객관성이나 증명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점검자는 증언 또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시점 인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연구 과정에 총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노트인 만큼 잘만 활용이 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 전자 연구 노트를 잘 활용해서 연구원들의 좀 지식 재산이 더 커졌으면 그리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특허청은 2011년 몽골에 이어 두 번째로 아제르바이잔의 특허넷 기술을 이전해 성공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 국격 제고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특허 전문 관리 회사인 블랙힐 미디어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도시바 등을 상대로 TV,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공유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지난 18일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애플인사이더는 19일 보리스 텍슬러 애플 특허 라이선싱 및 전략 담당 수석 임원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 중 회사를 떠나 프랑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체 테크니컬러 신임 사장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드라마, 음악 이걸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특허청은 그 아제르바이잔의 특허넷 기반의 특허 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서남 또는 중앙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허넷 기반의 특허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허넷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특허넷은 특허청이 특허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 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한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특허넷은 특허청이 2009년도에 개발한 우리 고유의 특허 정보 시스템으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10여 개 개도국이 컨설팅을 받고 미국, 일본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가 벤치마킹을 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지식재산의 지원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네,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성장 잠재력이 높고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그루지아 등 인접 국가들이 특허넷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벌써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제르바이잔에 이전한 특허넷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제르바이잔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특허 출원 접수의 전자화하는 기능, 선행기술 DB 구축 및 검색의 자동
그리고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특허넷의 핵심 서비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소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가 개발 책임자로 참여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모험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특허넷 수출이 활발해질 경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되고 또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콘텐츠가 한류열풍의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야 국격을 또 높이고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앞장서 나가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자연구노트와 또 특허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